자, 두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두 정상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62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고령이죠. 80세입니다. 18살 차이. 정치 경력은 그야말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정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인으로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경력 거의 50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 경력, 윤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바이든 대통령 국선 변호인 출신입니다. 스타일, 아시는 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는 거 없죠. 직진 스타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유연하고 뭔가 좀 조 아저씨라는 그런 또 별명이 있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같은 듯 다른 두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야말로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지한파 중에 지한파였고 또 항상 협상과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치인이고 네. 델라웨어 출신으로 미국 상원에서 이제 육선을 하면서 육선. 그야말로 이제 베테랑으로 30살 언저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시를 사법시험을 9수 만에 합격을 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그걸 굉장히 이제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함께 정치적 역정이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자동차 사고로 불의에 첫 부인과 자녀를 또 잃는 불행을 당한 이후에 그야말로 델라웨어에서 워싱턴까지 차로 일일이 본인이 손수 운전을 해가면서 네. 정치를 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역정 속에 역경을 뚫고 일어선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가 되죠. 네. 대통령 당선도 굉장히 늦깎이로 아시다시피 됐었고,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평생을 검사로 네. 일하다가 또 깜짝 데뷔와 함께 그야말로 1년도 안 되는 경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어찌 보면 다른 부분도 있고 한쪽은 협상과 타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치 네. 스타일이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기니까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어찌 보면 신인 정치인이지만 그 돌파력 또 여러 가지 그 담대한 어떤 행보가 또 네.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지금 잠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영상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군요. 3시 50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분 정도 후면 예상대로 이렇게 딱딱 진행이 됐을 때는 한 3분 정도 후면 지금 저 곳에서 두 정상이 공동 선언문도 발표하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이니까 당연히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주고 받을 거고요. 3시 50분이 예상인데 글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회담이 워낙 예정보다 좀 늦게 시작이 돼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회견은 시작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2박 3일간의 방안은 크게 두 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분야.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북한 문제인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방한했는지를 딱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 박진 우리 외교부 장관이 처음에 이제 영접을 했고요. 영상을 잘 보시다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 그 장성들과 굉장히 긴 시간,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뭔가 좀 미소도 띠면서 장시간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뭔가 이 부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어포스 원에 하루 앞서서 네. 이른바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심판의 날 비행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리 떴죠. 국방장관이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국의 핵자산을 그 비행기가 이제 이동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행기인데 이게 이제 국방장관과 함께 하루 전에 우리나라에 왔고 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7함대 소속의 전략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이미 그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가 되면서 굉장히 그 핵자산의 전개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북한이 혹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동안에 불필요한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 즉각 대응하겠다는 압도적인 핵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이번 방한이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택이라는 곳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로 평가되는 평택 기지가 바로 지척에 있고 예. 또 그곳에 있는 야전군 지휘관들이 저렇게 장성들이 도열해서 네. 대통령과 직접 알겠습니다. 만나는 장면도 저는 정상회담의 그 방한 모습 중에 매우 드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 저렇게 그 대통령이 직접 장성들과 뭐 뭔가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네, 나누고 미소를 있습니다. 띠면서 뭐 그렇죠. 얘기를 예.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이번 방안에 갖는 그 대북 경고 메시지로 저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알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그 상징적 그 의미를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그냥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유명한 셜리번. 세계적 천재라고 불리는 어허. 제이크 43살의 예.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아니겠습니까? 세계적 천재로 불립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높이 평가하는 어.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예. 그야말로 천재다라고 평가하는 최측근 참모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나이 44살이죠. 44살. 굉장히 젊은 참모인데. 네. 바이든 뭐, 대통령이 지금 군사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저 뭡니까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중에 내일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오산 공군 기지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 작전 항공 센터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과 같이 윤 방문하는 대통령 같이 방문해서 예. 한미 그러니까 연합군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항공기, 그러니까 그 배, 이는 북한의 상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 전광판을 보면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아마 우회적으로 보내는 하나의 장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플러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금 오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항공 우주 작전 센터가 네. 사실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까지 다 이렇게 그럼요.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 쪽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정상이 상당히 우회적으로 중국에도 저는 상당히 군사적 이 좀 나름대로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상은 앞서 이제 그 확대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그 영상이 다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소인수회담 영상은 아직 좀 도착을 안 한 모양입니다. 지금 소인수회담 뭐- 영상은 네. 아직까지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인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을 포함해서 각국의 딱 3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그리고 외교부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렇게 3명 참석하는 것이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요. 이렇게 참석하는 네. 건데 그래픽처럼. 근데 이 영상은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52분을 넘어섰는데 뭐 예상대로 3시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